보실 건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제품의 계층 구조와 관련돼서 잠깐 설명이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요 예측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참고로 받으시기 바라고, 좀 이따가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장이 있어요.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얘가 지금 어떤 공장이냐면, 1공장이에요. 1공장.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공장이 2개나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마다 뭘 만드는 게 딱 세팅을 해줘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코웨이다 그러면 정수기 만드는 공장은 정수기만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비데 만드는 공장은 비데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는 공기청정기 딱 열심히 만들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줘요. 그래서 이 1공장에서는 뭘 만드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A그룹을 만든다. A그룹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만 안 된다, 정수기. 그럼 정수기 실제로 이제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2도 있을 거고, 모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실제 회사에서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공장에서 A그룹을 만든다는 얘기는 얘네가 지금 시장이 있어가지고 A그룹을 사주는 시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만들기로 세팅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그게 공장이. 그죠? 사장이 괜히 그냥 공장을 지어서 A그룹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사업이 있으니까 야, 공장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A그룹을 만들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있겠지. 여기 시장이 있겠지. 이렇게 시장이 있겠죠. 그죠? 그게.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A그룹을 만들어내는데 A그룹을 만들 때 여러 공장에서 막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1공장에 딱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해줘야 공장이 전문성이 생겨서 비용이 지금 이제 관리가 되니까 그게. 그러면 A1을 지금 이제 만드는 공장이 1공장이니까 그리고 해당하는 시장은 여기잖아. 그죠? 여기잖아. 그게 글로벌 시장일 수도 있고 국내 전체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뭐 아시아 전체 시장일 수도 있고 같은 시장이잖아. 그죠? 그러면 회사는 지금 여기다가 물건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지금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급할 때 뭘 보고 공급하겠어요? 이 시장의 수요를 보고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장의 수요가 뭘로 나와요? 영업 계획으로 나오죠. 세일즈 플랜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 물건을 어떻게 팔겠다 하는 영업 계획으로 나올 거 아니야. 영업 계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근데 영업 계획 짤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혜직이 필요하겠지. 그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공장에서 A그룹을 만들면 그 물건을 소비해주는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A그룹을 만들게 공장을 세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대해서 무슨 활동이 있냐면 먼저 생산을 하기 전에 영업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영업 계획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달에 몇 개 팔고, 다다음 달에 몇 개 팔고, 요 A그룹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A1이나 A2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팔리느냐? 주문 받아봐서 파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그래서 우선 영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달에 얼마 정도 팔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지금 이제 여기 프로모션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 정도 할인해서 이렇게 팔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비수기인데 약간 올리겠다. 그 다음 달에 신제품 투입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에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 그냥 판매 담당자에 막 때려 넣어가지고 그때 그냥 거의 한 1년치 중에 몇 프로를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 계획 자체가. 그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수요 예측은 첫 번째 수요 예측은 뭐 할 때 쓰이는 거냐면 영업 계획을 짤 때 쓰이는 거예요. 영업 계획을 짤 때. 사실 영업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다 물건을 공급하는 계획이잖아. 그게. 그잖아요. 그죠? 영업이라는 게 시장에다가 그 물건 필요한 사람한테 잘 소개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수요 예측은 뭐가 필요하냐면 완제품에 대해서 그 완제품 단위가 제품군이고요. 제품군이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매달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인지에 대한 영업 계획을 위해서 수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수혜칙 정보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랑 맞춰가지고 그냥 수혜칙대로 팔 수 있으면 그냥 팔면 되는 거고 사업 계획은 일반적으로 약간 높고 수혜칙 값은 좀 약간 작고 그러면 프로모션 거기다 넣는 거야, 거기다. 실제로. 그래서 넣어서 그 다음에 조정해서 영업 계획을 이제 지금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근데 그 영업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업 계획은 지금 이제 키워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업 계획을. 첫 번째가 제품 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노란색 어떻게 팔고 파란색 어떻게 팔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영업 계획은.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 단위로 나오고요. 월 단위로. 다음 달에 어떻게 팔겠다. 다다음 달에 어떻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다음 달에 이렇게 잘 팔기 위해서 세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 프로모션 걸겠다라든가 다음 달 내내 프로모션 걸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나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회사의 영업 계획은 얼마 정도까지 나와야 되느냐? 내년까지 나와야 돼. 내년까지. 올해하고 내년. 24개월은 나와야 돼. 24개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24개월. 그게.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왜? 수요 예측을, 정보를 이용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공급 계획이 있다니까. 수요 예측은 그 공급 계획을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수요 예측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이라든가 날씨 예보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수요 예측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날씨 예보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통계청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가정책에. 그래서 수요 예측만을 위해서, 예상 예측만을 위해서 도는 겁니다. 또는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환율 변동이라든가 이런 또는 경제 쪽에 있는 그 기관들이 그 자체를 예측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예측은 그게 아니라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그게 공급과 관련된 계획에서 쓰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전체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 정보는 누가 쓰는 거냐면 영업계획에서 쓰는 거고 시장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팔겠다. 그리고 영업계획에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 몇 개, 파란색 몇 개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모델이야, 모델. 이 모델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음 달에 되게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비수기냐, 성수기냐. 그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매달 월 단위로 해서 근데 왜 24개월이냐. 회사의 영업계획이 보통 24개월까지 짜니까. 올해 어떻게 팔고 내년에 어떻게 팔고. 그게 지금 이제 요 세 가지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실제로 이제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영업 쪽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판매 및 운영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판매 및 운영 계획에서. 그래서 영업 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는 이렇게 지금 팔 거고 내년에 이렇게 팔 거고 그러면 공장에서는 또 공장대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은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산 수준이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매달 생산하는 거는 영업 계획만 만족하면 되고 영업 계획이 지금 이제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요 예측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수요 예측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지금 이제 공장하고 시장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회사가 여기 잠깐 보시면 회사가 실제로 지금 이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시장이 뭐 아시아 전체 시장이다 아니면 뭐 그냥 시장이 뭐 크게 보면 뭐 미주 시장이다 아니면 전 세계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장에서 여기 A그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만들어서 그러면 공장에서 이 시장에다 다이렉트로 보내느냐? 다이렉트로 안 보내요. 그게 실제 대응은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 공장을 지을 때 어디다 짓냐면요. 공장을 운영하기 제일 최적인 장소를 정해서 지어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굳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을 필요가 없어. 누가 띵하게 그렇게 해요. 다 알잖아. 그죠?
베트남이 유리하다. 베트남에서 짓는 거고, 중국이 유리하다. 중국에서 짓는 거고, 미국이 유리하다. 미국에다 짓는 거야. 그게 실제로 기업이 뭐 지금 이제 장소 가리면서 비즈니스 하지 않잖아. 그죠? 그게 그러니까 공장은 어디 있느냐? 공장은 공장 운영하기 제일 좋은 데 있어. 실제로 그게 포르쉐도 전 세계 여러 군데 공장이 있을걸? 그잖아요. 그죠? 벤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근데 시장은 어디냐? 시장은 여기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공장과 떨어져 있는 거지. 그게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공장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공급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걸리는데 그걸 시장에서 허용하느냐? 허용 안 하지 당연히. 그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물류센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분할해. 아시아 전체 시장이다. 그러면 아시아 전체 시장에 대해서 다시 이게 나눠. 국내 시장이다. 그럼 국내 시장도 뭐 두 개를 나누든가, 뭐 지금 이제 뭐 제주도도 좀 수요가 있다. 그러면 세 개를 나누든가, 이게 나눠. 그게. 나눠서 거기다가 뭘 두는 거냐면 이렇게 시장의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거점지를 둬요. 거점지를. 그게. 지금 강성호 팀장님이 담당하는 게 이 거점지 아니요? 그죠? 서비스 센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딴 데야? 아, 죄송합니다. 근데 거긴 줄 알았어. 그게. 하여튼 여하간에 그걸 둬서 우선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공장에서 여기다가 우선 물건을 넣어놔요. 여기다 이렇게 물건을 넣어놔. 그게 그 뭐 A1이든 A2든 넣어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건을 넣어놔. 그게 그 공장은 독일에 있어도 그 아까 그 지금 이제 첫 시간에 그 석상주 공장장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이제 물건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문이 들어와. 주문이 들어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에 대해서 물건 확인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 아니야. 다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요. 프로세스가. 이거는 그냥 전 세계 공통이요. 이게 전 세계 공통. 실제로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시장을 분할한 다음에 이 시장에서 물건을 잘 팔려면 진짜 정말 영업 계획한 대로 진짜 주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물건 확인을 잘 팔려면 물건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이 미리. 근데 얘네들은 주문을 언제 하느냐? 뭘 언제 하겠어요? 하루 전에 하지. 그게 자기네 입장 생각해가지고 야, 그 물건 없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연락해봐. 거기 물건 갖다 주니까. 그래서 주문하는 거지. 여러분들 쿠팡에다 물건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잘 아시잖아.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편하게 주문을 넣으라고 빨리빨리 처리해 줄 테니까 편하게 넣으라고 여기다가 센터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센터를 지어놨더라도 여기다 물건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려요? 여기 지금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여기 다뭐 그림 보면 금방 아시지. 자재 들어와서 그다음에 만들어서 보낼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얼마 걸리냐? 문제는 자재가 문제라니까. 자재가 6주 걸려. 6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 들어오면 1주 걸려. 근데 공장이 이제 먼 데 있는 데는 여기 물건 들어올 때 2주 걸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물건이 고객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려면 얼마 걸리냐면 이게 총 해서 9주 걸린단 말이에요. 9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물건을 잘 준비하려면 그래서 여기 수요에 해당하는 그 지금 이제 그 지역의 수요를 잘 대응하려면 9주 전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9주 전에. 그럼 뭘로 준비하겠어요? 주문은 실제로 주문이 딱 들어오는 거는 언제 들어와? 그게 오늘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내일 갖다 달라고 하고, 모레 갖다 달라고 하고,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갖다 달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 실제로. 근데 나는 거기다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9주 걸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요 예측이 필요하지. 근데 그때 수요 예측은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전체 제품 A그룹이 아니라 요 빨간색이 어떻게 되고, 요 사이트에서. 요 사이트는 요 사이트대로, 요 사이트는 요 사이트대로, 요 사이트대로. 요게 지금 이제 뭐 파란색은 어떻게 되고, 노란색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뭘 짜놔야 되냐면 미리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짜놔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다이렉트를 받아서 어떻게 물건을 지금 이제 신속하게 갖다 주겠냐고. 그게 미리미리 짜놔서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계획이 MPS예요. MPS.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 지금 이제 수요 정보가 두 종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시장에 대한 여기 전체 시장에 대한 제품군에 대한 수요 정보, 영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두 번째는 특정 사이트의 각 모델에 대한 수요 예측 정보. 그게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미리미리 쌓아놔서 여기다 물건을 쌓아놓고 대응할 수 있게. 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죠? 아, 신차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나는 서비스 센터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신차 쪽이구나. 그게. 하여튼 여하간에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요 측을 왜 하느냐? 그러면 수요 측은 그 지금 이제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요 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수요 측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매달 그 지금 이제 제품군이 어떻게 지금 나가는지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왜 필요하냐고? 영업계획 그래서 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영업계획을 주 단위로 짜면 안 되나? 그러면 영업계획을 누가 주 단위로 짜? 월 단위로 짠 다음에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지. 그게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지. 매 주마다 지금 이제 다시 그걸 계획을 사로 나누거나 뭐 그 지금 이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복원할 수 있어도 영업계획 기본적으로 월 단위 짜는 거 이번 달에 어떻게 가고 다음 달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죠? 프로모션을 만약에 일 단위로 프로모션 때린다 그러면 주 단위로 이렇게 영업계획 짜도 돼. 근데 보통 이 프로모션 갖다 때릴 때는 지금 이제 2주 동안 프로모션 한다라든가 이 기간 동안에 뭐 행사 같은 거 한다든가 이렇게 잡기 때문에 되게 영업계획 월 단위예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업무를 보실 때요,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 헷갈리는 분들 겁나 많아, 진짜. 그게 왜 헷갈리냐? 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헷갈리는 이유는요,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래. 생각을. 나는 회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조직이야. 그게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생각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회사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게 누가 질문하면 그때그때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도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인지 이게 실행인지 구별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업계획은 월 단위 짜고요. 그 영업계획에 맞춰서 주 단위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시장에 뿌릴 때는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류센터를 둔단 말이에요. 시장 앞에 물류센터 두고 그다음에 주문 받은 다음에 모델 확인해서 그 모델이나 저장 단위 품목 확인해서 넣어주고 한단 말이지 실제로. 근데 그 수요를 잘 대응하려면 이런 공급 계획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게. 그런데 이거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급 계획할 때도 수요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그때 수요 정보는 뭐냐면 요 각각의 저장 단위 품목의 엔드 아이템이에요. 이거에 엔드 아이템. 그리고 이제 수요는 마찬가지로 이 물건을 여기다 넣어주려면 걸리는 시간이 자재 사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우리 회사는 9주다. 그러면 9주 이상의 수요 예측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 수요 예측만 별도로 해주는 디맨드 매니저를 두는 겁니다. 둬서 지금 이제 S&OP 돌리게 그 월 단위로 정리해서 그래 영업계획 반영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MPS를 짜려면 이 지금 이제 센터에다 물건 넣어주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센터에서 그냥 주문받은 다음에 없으면 발주 때려서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물건 고객 주문 잘 처리하려면 공급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각 저장 해당하는 센터별로 저장 단위별로 엔드 아이템에 대해서 스위치 정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두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